자, 한 남성이 길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강제추행하려고 했습니다. 네, 2020년 12월이고요. 서산의 한 길거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 60대 남성이 길거리에 있는 한 여성에게 가서 강제추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피해자가 도망쳐서 일단 도움을 청해서 바로 붙잡히긴 했습니다만 여성이 이 사람 모른다고 진술을 했어요. 근데 섬뜩하게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 이 남성이 굉장히 여러 차례 이 여성을 집요하게 맴돌았던 상황이 드러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건, 이 사람을 담당했던 담당 검사의 얘기 잠깐 들어보시죠. 미행이라기보다는 이제 주변에 좀 접근하는 그런 형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뭐 피해자도 이제 여러 번 주변에서 피고인의 모습을 목격했었고, 예를 들면 이제 피해자가 창문 밖을 이제 보면 이제 비 오는 날 이유 없이 피해자 집 주변에 오랫동안 서 있거나 차 주변에서 이제 좀 빙빙 돌거나 이러한 경우가 좀 있어서 그래서 더욱 좀 불안함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피고인의 나타난 행동에서 좀 비정상적인 측면을 발견할 수 있었고 단순한 일회성 일탈이 아닐 수도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교수님, 이 들으신 내용 외에도 법정에서도 무슨 이상 행동을 계속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을 했는데요. 지난해 3월 첫 그 공판기일부터 이 수차례 재판에 아예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정에 서고 난 이후에도 재판장이 무슨 어떤 물음을 하게 되면 거기에 답을 하지 않고 갑자기 제자리를 갖다 빙빙 돌면서 아이고. 불성실한 그런 태도를 보였고요. 그래서 이제 피해자 안전이 상당히 이제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연락을 해보니까 이 검사는 남성이 굉장히 그동안에 위험한 행적을 갖다가 하고 있었다. 일단 기소가 된 이후에도 그 피해자 뒤를 밟아가지고 자택과 차량 근처에서 지켜보는 등 주의를 갖다가 배회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검사가 추가 조사를 통해 가지고 이 남성이 30여 년 전에 동거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사실을 갖다가 밝혀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그걸 갖다가 살인 전과 있는 것을 잘 몰랐냐라고 하면 그것이 어느 정도 이제 전과 기록 같은 경우는 시간이 오래 지나면 이 관리 주체가 달라져 가지고 이 기록이 이관되는 데 있어서 그 때문에 바로 검색이 안 되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것을 즉 30여 년 전에 동거녀를 살해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사실 이건 공판 검사 그 백가영 검사님인가요? 굉장히 칭찬을 해드려야 됩니다. 예. 보통은 수사 검사, 공판 검사 달라서 공판 검사는 그냥 법정에 가서 그냥 재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 사안의 실체에 대해서 그렇게 완벽하게 꿰고 이걸 추가서야 된다 이런 생각을 보통 하진 않으시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사람이 피고인이 와서 하는 이상한 행동이나 그간의 또 피해자와의 또 뭐 어쨌건 통화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추가로 확인해서 단순한 강제추행 사건이라고 생각했을 그리고 그냥 넘어갔을 만한 사건을 그래도 여기까지 다 체크하고 할 수 있었다라는 그러니까요. 거. 거기다가 이 사람 빨리 신병 확보 안 하면 지금 어떻게 하겠어요? 피해자한테 위해가 갈 수도 예. 있잖아요. 그래서 빨리 신속히 기회를 잡아서 구인해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했다는 걸 보면 굉장히 정말 이 피해자를 위해서 애쓰셨던 검사님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바로 이게 정말 소름 끼치는 인체 해부도. 자, 이 공판 검사님, 백 검사님이 이렇게 딱 해가지고 검찰 수사관들이 이자의 집에 딱 들어갔대요. 교수님, 집에 딱 들어갔는데 그 원룸 거기에 인체 해부도가 딱 벽에 저렇게 지금 사파 나오는 것처럼. 원룸이라고 해도 이제 그게 이제 고시원이네요, 고시원. 예, 신문지로 도배가 된 2평 남짓한 방에 그 인체 해부도가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인체 해부도 같은 경우는 붙어 있어야 할 장소, 예컨대 병원이라든가 뭐 한의원이라든가 이런 데 붙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 좁은 방에다가 저것이 이제 붙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실제로 이제 칼이 입구 쪽에 있는 벽에다가 칼을 갖다가 붙여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이제 우리가 인체 해부도와 이 식칼이라고 하는 것을 결합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런 정도의 행동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어떤 그 인체 해부도를 붙여놓고 식칼을 갖다가 벽에다 붙여놨다. 그러면 굉장히 끔찍한 그런 것이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예. 아니, 제가 인체 해부도가 이게 왜 소름 끼치는 거냐면 유영철이 실제 인체 해부학 서적을 구독을 해가지고 그걸 본 뒤에 시신 훼손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가 2주 전에 다뤄드렸던 2017년 인천 초등생 살해범, 당시 17살짜리 그 소녀 김모양, 아버지가 의사였거든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인체 해부도를 보면서 그걸 막 그렸던 그게 나중에 사건 기록에 나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 지점에 눈길이 가는 건데 결국 구속이 됐어요. 재판을 받았는데 양 변호사님 어떻게 결과가 나왔죠? 1심? 일단 1심에서는 이제 검찰에서는 징역 2년을 구형을 했고 법원에서는 징역 10개월에 신상고지를 3년 동안 하라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10개월이요? 예, 이게 뭐 지금 다뤄졌던 거 막 인체 해부도의 흉기까지 생각하시면 너무 작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적용할 수 있는 법규가 예. 그러니까 이게 구속이라고 하는 거 형사처벌은 했던 범죄에 대한 벌을 주는 거지 예방을 하기 위해서 저 기간을 늘릴 수는 없잖아요. 뭐 적용할 수 있었던 게 지난해이기 때문에 강제추행 미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아. 그러니까 올해만 해도 아무래도 스토킹 처벌법 같은 것들이 이 발효 중이니까 조금 더 강하게 가능했었을 텐데 지금 현재 재판을 받을 때는 그게 불가능했던 거죠. 백 변호사님 짧게. 네. 근데 이 10개월, 근데 이 스토킹을 당했던 피해자 입장에서는 10개월 뒤가 걱정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사실 이 백검사가 아니었으면 이거 이게 말 그대로 시정 선고도 안 됐을 거예요. 집행유예 정도에 그쳤을 텐데 그랬으면 저희가 더 상상하기 싫은 일이 발생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백검사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 10개월 이후가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쨌건 이 사람을 10개월 이상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고요. 10개월 이후에 피해자가 불안감을 느끼지 않게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그리고 이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를 어떻게 또 사회 또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막을 것인지 이에 대한 고민을 사회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